지금 방금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사면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이후에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직접 병원을 가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사면 뉴스를 전해드렸어요. 거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육성으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가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 구술한 내용을 받아 적어가지고 방금 전에 언론에 발표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맙다. 심심한 사의를 표명하고 대신에 치료에 전념하겠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가급적 조속히 발표하겠다. 그리고 이제 거처문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쭉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박범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인들 여권 반응도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MB 대통령 입장이 또 궁금한데요. MB 인사들이 오늘 합동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MB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사면 절대 기대하지 않는다. 아주 기분 나쁘다 이거겠죠.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꼼수 정치, 분열 정치, 갈라치기 정치, MB 대통령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치사하게 아예 내 기대 안 해.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이고, 자, 그리고 이 사면과 관련해서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청와대 청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청와대에서는요, 이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뭐 말이야 절대 아니라고 하죠. 다행스럽게 말이죠. 이 말하자면 여권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거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병원에까지 입원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성모병원에서 다니다가, 그러니까 지금 지병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건강이다, 이렇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기본 이치 그것도 뭐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 말을 거짓 겉대로 믿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MB MB 대통령은 나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조금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고, 지금 여권에서도요, 그럼 왜 MB 대통령을 안 했느냐, 여기에서 이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MB는 이제 다스 의혹이 있다는 거죠. 실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명백한 법치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다 정치적 수사지 무슨 수사입니까? 우리가 거기 안 속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 여러분들께 쭉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유영하 이 변호사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의 구술 내용을 받아 적어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또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신병치료에 전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지금 이제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언론인들과의 질의 응답을 했는데, 이 취재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좀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은 굉장히 담담해했다. 그리고 내가 병원에 오전 9시에 들어와 뉴스를 같이 보고 메시지를 구술로 받아 정리했다. 그리고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실 것 같다. 그리고 현재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서는요,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다. 뭐 굉장히 뭐 민감한 내용인데 얘기하지 않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또 이 향후 거처 문제, 그거는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다. 아시다시피 내곡동 사저가 경매로 넘어갔고, 매입자가 저희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은 창고에 보관했고, 나오신 뒤 거처는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은 신병치료에 전념하신다. 그러면서요, 신경계 치료에 전념해서 건강이 회복되면 가족들은 좀 빠른 시일 내에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정치인을 비롯해서 어떤 분도 만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권 인사들 이제 많이 올 텐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대선판도 이제 뭐 한 70일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파장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일체 접견은 아무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요, 그래도 극비리에 또 예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안 만난다고 해야지 만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은 만날 것이고, 만나고 나면 입장이 또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면 소식을 정말 미리 몰랐다. 기사가 뜬 후에 아침에 일찍 박근혜 전 대통령께 말씀을 드렸고 발표를 기다렸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쭉 나왔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쭉 나왔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청와대 내부의 뭐라고 할까요? 이 논의 통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논의의 핵심적인 대상이 됐던 사람들은 송영길,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중진 의원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청와대의 긴박한 움직임, 그리고 겉으로는 건강이 최고 중요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사면, 한명수 전 총리는 복권, 이석기는 다 석방을 통해서 다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서 사면 불가 5개 원칙, 이 5개 원칙이 무너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이렇게 5대 중대 부패 범죄와 그 다음에 반시장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자, 2017년도 이제 4월경인데, 그래서 그러면서요. 그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과 관련해서 대통령 사면권을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행사에 대해서는 안 된다. 사면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거나 사면의 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다. 그러면서 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건 역시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고 국민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되도록 확실한 제도적 정치를 강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 2017년도 12월 29일 날 첫 특사를 단행하면서 위에 말씀드린 5개 원칙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 인물들 한마디씩만 제가 여러분들께 기억을 환기시킨다면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요, 반대하는 분 이해 부탁드린다. 그러면서 미래로 나가자. 즉 사면이 생각의 차이, 찬반을 넘어서 통합과 화합, 스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건강 상태가 나쁜 점도 고려됐다. 그리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담대하게 힘을 합치자. 이런 입장을 내놓은 바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 사면은 잘된 일이고 어쨌든 문 결단에 일단 경의를 표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요, 늦었지만 환영한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빠진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라고, 형 집행정지를 불허한 것은 형 집행정지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다. 그게 법이다. 그리고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권과 향후 정치 재개와 관련해서는 우선 건강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다. 너무 앞서가지 않겠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MB,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 복권,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맨 먼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보인 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이제 청와대 또 이 후속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반응들, 이 대선을 고려했다라는 이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우리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고려했으면 더 좋은 타이밍에 했을 것이다. 그리고 MB와는 국민 공감대가 달라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청와대 반응과 관련해서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하지 않았다. 그리고 특별사면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특별사면이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요,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할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선거 관련 고려는 일체 없었다. 그리고 전혀 선거가 고려될 수 없는 거고, 만약 선거에 대한 고려를 했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있지 않았을까. 선거 관련해서 사면을 고려한 것은 단연코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과거 전례를 비춰보면 사면 시점은 이번 연말이냐, 선거가 끝난 이후 당선자와 상의해서 사면하느냐, 두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두 가지 중 이번 연말로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고려 사항들이 있었겠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고려하지 않았나 싶다. 시기적 선택도 대통령 사면권의 일부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대통령의 사면 결단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언제쯤 결정하셨는지 아는 바 없다. 찬성 반대 의견이 둘 있었기 때문에 계속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짐작한다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고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MB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경우가 다르지 않냐는 게 제 생각이다. 그리고 또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두 분이 어떻게 다른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 짐작하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차이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최소한 제가 본 여론조사에 의하면 두 분의 차이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년 설이나 3.1절을 계기로 추가 3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는요,
전혀 아는 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론조사도 여론의 흐름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참고적으로 지난 8월에 KBS 조사에 따르면 전직 두 대통령 사면을 물어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찬성이 39.4, 반대가 56.8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요. 찬성이 34.5, 반대가 60.7. 그래서 이 찬반 격차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이 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난 5월 달에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가 시사저널 전 의뢰로 이 파악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찬성은 53.4, 반대가 45.3입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찬성이 43.2, 반대가 53.3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 사면 요구 보수 지지층의 집회가 더 많았던 반면에 MB의 경우에는 측근들이 찾아가는 것 이외에 지지자들이 직격을 한 사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MB 측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 정권에서 사면은 기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MB가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비서실 참모 일동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을 보고 참담한 심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번 사면은 모두 국민 화합의 차원이 아니라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두 분 전임 대통령을 임기 내내 구속해 두었다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그중 한 분만 사면하였다. 사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더구나 법치의 원칙으로나 국민 정서상으로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인사들을 사면하는 데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전임 대통령의 사면을 활용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요,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서 제안한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한 부당한 사법 처리가 정치 보복이었음을 다시 확인하는 처사라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서는 평소에 이 정권에서 사면받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우리는 고령의 대통령께서 코로나까지 겹친 엄동선한의 옥고를 잘 견뎌내시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이죠. 이석기 같은 경우는 내란선동 국법법 위반 혐의예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거액의 뇌물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누가 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국민적 시각을 봤을 때 중범을 저질렀어요. 이석기잖아요. 근데 이석기는 가석방해. MB 대통령은 사면도 안 해.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청와대의 입장, 이거는요, 이 입장문 내용을 쭉 볼 때는 이 박경미 대변인이 아니고 그보다 더 윗선, 그러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고만 나와요. 박수현 이 소통수석, 박수현 수석 말도 잘하고 요즘 엄청나게 많이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춘추관에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을 가졌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청와대의 입장은 바로 박수현 소통수석의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을 해봅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예. 자, 일단은 왜냐면 이 내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무수석 말고는 누가 있어요. 박수현 소통수석이지. 근데 정무수석이 직접 나왔을 경우에는 더 민감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 도망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말을 잘하는, 그리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박수현 수석이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참고적으로 MB 인사들 중에서 직접 입장을 밝힌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까지는 권성동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임태희 본부장이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임태희 본부장도 굉장히 이 지략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MB 인사들이 또 너도 나와서 나도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이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이 사면복구는 집회까지 하면서 집단적으로 많이 했지만은 MB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마치 MB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이 측근들이 충성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야권의 결속에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이런 측면에서도 MB 측 이 측근들 비교적 크게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그저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 뭐 MB 때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이동관 전 수석 이분 정도가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권성동 의원이 맨 먼저 얘기를 했어요. 바로 왜 이번 MB 대통령 사면 안 했느냐? 김경수 사면이 지금 남아있다. 김경수한테는 너무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사면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김경수 대통령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끼어넣으려고 MB는 남겨줬는데 이거야말로 정치적인 수수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퇴임을 앞두고 너무나 겁이 났다. 그래서 야권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강한 비판문을 내놨는데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자 우리가 굉장히 안타깝다. 그러면서 이 두 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사면을 해서 반대 진영 분열을 획책하는 것은 참으로 교활한 술책이고 반관계로 야당 후보를 선택하게 하고 또 다른 이관계로 야당 대선 전선을 갈라치기 하는 수법은 가히 놀랍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이 홍준표 의원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명박 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큰 흐름에서의 반응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금 그보다는 이제 큰 이 정치인들, 한 중간 크기의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이 SNS 입장을 활발하게 내는 정청래, 사면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한다. 그러나 때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복역은 피하겠지만 역사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악담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최광욱, 많은 고민의 시간이 있었겠죠. 라면서도 많이 아쉬운 결단이다. 예. 자, 그리고 박광훈, 지금 현재 선대위 공보단장이에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건강 악화에 따른 인도적 배려의 결과로 보는 게 맞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리고 윤영찬 의원은 이낙연 계열인데 초유의 대통령 탄핵 가결과 헌재의 판단, 구속 수감은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남겼다. 이제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가야 한다. 그리고요, 이 기본적으로 또 이 전재수 의원, 이번 건강 사정이 고려된 것이지 이것을 마치 선거용 보수 진영을 갈라치기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조차도 당리당략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 전재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권에서 말이죠. 가장 경계하는 것이 정치적 고려다, 갈라치기다. 이런 비판론이 제기되는 거거든요. 철저한 봉쇄에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민석도 요즘 많이 하죠. 뭐 내년에 경기지사 나온다고 하는데 글쎄 어려우라고 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심정은 이해하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요, 이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쉽게 감옥을 나온다면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박근혜를 사면해주면 종범인 최소한도 풀어줘야 하나 과거의 죄를 쉽게 용서해서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는 사례를 더 만들 수는 없다. 예. 그리고 국민적 동의와 반성이라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 사면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석방된 이석기, 박근혜 사면은 공정과 정의의 문제를 공정과 정의라는 단어가 존재하는가 싶다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전에 있는 대전교도소 나오면서 악랄한 박근혜 정권에서 마을 몇 마디로 저를 감옥에 넣은 사람은 사면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가석방이라는 형식으로 나왔다. 통탄스럽다. 정말 사면을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겠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여권에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선거에 말하자면 유리하게 자기네들 이렇게 결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싶어 하는 것이 굉장히 눈에 띄게 강조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다 잘 깔아놓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 조혜진 의원도의 선거 전략용 야권의 갈라치기 사면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우선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중요한 뉴스들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시 추가적인 입장문들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뭐 큰 틀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거의 다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MB 측 입장이 나온 대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지만 또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대로 김경수 사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김경수 때 물타기 이번에 이게 이석기 가석방에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서 물타기 한 것처럼 이 김경수 사면에 물타기 하기 위해서 MB 대통령의 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남겨뒀다. 상당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또 이어서 중요한 이재명 관련 뉴스들이 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조국 관련 뉴스들. 이어서 계속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주변 분들에게 저녁에 안보정론 꼭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자녀들, 2030 세대들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스윙 보터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저렇게 안보정론 일체 경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꼭 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